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이신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이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오죠. 이제 그게 안 아픈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이 먹으면 아주 병적이진 않지만 슬관절이 당연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 좋아지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오늘 상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치료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치료 영상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환자분 처음 상태를 보면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무릎을 쫙 폈는데 공간이 지금 떠 있죠. 저렇게 무릎이 쫙 다 펴지나 안 펴지나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릎이 다 안 펴지잖아요. 안 펴지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다 펴지지 않는 상태로 생활하기 때문에 다리가 점점 이제 옆으로 벌어지는 소위 오다리가 되면서 이 그 무릎 관절의 변형이 아주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무릎 뒤쪽이 바닥에 닿는지 안 닿는지 혹시 만약에 안 닿는 분 계시면 주기살기로 시간을 내서 계속 그 허벅지에 힘을 주는 운동, 앞 허벅지에 힘을 주는 운동을 그걸 큐 세팅 엑서사이즈라 그러는데 허벅지에 힘을 주는 운동을 통해서 무릎을 계속 펴주시는 연습을 항상 해주시는 게 오다리가 안 되고 또 관절염을 예방하고 또 덜 아프게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 한번 설명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픈 건 좀 이따 여쭤보고. 자, 이렇게 해야 되구나. 다리 쭉 펴보세요. 이게 안 닿는다, 그지? 이렇게. 이게 안 닿아요, 그죠? 이게 이제, 결국 퇴행성 관절염. 오늘도 좀 촬영 좀 할게요. 이것도 우리 가족들이 자, 되게, 아이고, 제가 소리 좀 줄이고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절염 혹은 그 부모님들이 혹은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관절염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꼭 한번 이 영상을 보라고 추천을 해주세요. 왜냐면 슬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게 깨끗하게 막 그 젊을 때처럼 막 뛰어다니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어차피 기계로 치면 어차피 인생은 그 조금씩 고장 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열심히 새 걸로 복원시켜 보자가 요즘 나오는 의학 분야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슬관절에 좀 문제가 생기면 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새 거로 만드는 것보다는 안 아프게 그리고 변형을 덜 가게 막 그게 이제 목적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릎이 안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우에는 집에서 반드시 쭉 펴주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무릎을 피는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릎이 다 펴지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어떤 소위 묘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름길도 없어요. 꾸준히 계속 앞쪽 허벅지에 힘을 막 주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쭉 펴고 그 다리를 쭉 펴고 힘을 꽉 주시면은 무릎이 조금씩 펴집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해 나가시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요. 아울러서 이미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정도라면 통증이 많이 심하시거든요. 많이 심한데 그 부분은 전문의의 어떤 조언에 따라서 요즘 슬관절에 좋은 약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약도 좀 복용하고 그 다음에 관절에 무리한 운동 같은 것도 좀 자제하시고 전문적인 통증 치료, 통증 치료도 받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이 방법은 뭐냐면 바로 즉각적으로 통증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아주 오랫동안 잘 유지시켜주는 소위 약을 먹고 어느 정도 관절이 좀 약 먹고 조심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사실 지금까지는 계속 그 통증에 노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건이. 그러니까 약 먹고 좋아질 때까지 계속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지금 이 치료를 하시게 되면 그 약을 먹고 좋아지는 그 과정 중에도 여전히 아픈 거를 못 느끼거나 아주 미세하게 느끼면서
유지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 신경통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오늘 보여드릴 건데, 통증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보셨을 때 첫 화면에서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 손이 여기서 보시면 이게 붕 떠가지고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지금 페이스북에 제가 실방으로 올려놓은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분은 아마 전기 도수 치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 검색창에다가 전기 도수 치료라고 검색을 하시면 무릎 펴지지 않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실시간 생방송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무릎이 이제 쭉 다 펴지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펴진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치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쭉쭉쭉 치료 패턴에 대해서 한번 치료하는 방법과 동작을 좀 취해봤고요. 현재 치료 시작이 한 3분 정도 됐네요. 이런 모습. 이거는 전기를 이용한 신경통증 치료이자 그 다음에 전기가 작용되는 부분은 머슬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육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긴장이 되고 또 짧아져 있고 하는 부분을 특정한 방법으로 자극을 주면은 근육의 길이가 온전해져요. 제대로 제 길이를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릎이 다 안 펴진다는 얘기는 허벅지 뒷다리에 있는 근육이, 그러니까 햄스트링이라고 얘기하는 근육 외에 몇 가지 근육이 더 있는데 그 근육들이 전반적으로 긴장이 돼가지고 쫙 안 펴지는 거예요. 1차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펴게 되면 엉덩이나 허리 주변까지 서로 연결되는 근육의 어떤 긴장도도 같이 봐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 이제 햄스트링이라고 얘기하는 허벅지 뒷근육의 긴장과 그 주변의 몇 개의 근육을 아주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전기신경통증 치료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전기신경통증 치료를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근육 자체를 아주 부드럽게 이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환자는 현재 아프거든요. 무릎이 안 펴지면서 아프다고 느끼는 그 통증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일거양득 두 가지가 다 되죠. 무릎이 다 펴지고요. 펴짐으로 해서 통증이 가라앉고, 아울러서 펴지지 않으면서 느끼고 있던 그 통증도 많이 줄어버리는 어떤 그런 참 좋은 장점이 있는 치료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까지는 이런 치료법들이 사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한국에서 강의를 시작한 게 한 5, 6년 됐는데요. 우리끼리만 사실 공부를 하고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들 반응이 좋았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조용조용히 하려고 했어요. 하도 요즘은 그 어떤 그 광고를 하거나 막 홍보를 하거나 그게 어떤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도매급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뭐 학자적인 입장에서 좀 고집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 회원들이나 저나 똑같이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요즘 환자분들이 너무 오래 고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약도 좋아졌고요. 여러 가지 처치법들이 참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딱 하나 구멍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는 항상 통증에 노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참 좋은 약이나 여러 가지 처치법들과 함께 이게 어느 정도 좋아지고 관절이 좋아질 때까지 통증 자체를 조절하는 특별한 무언 치료가 있다면 환자는 통증도 없죠. 약을 먹으면서 점점 좋아지죠. 기타 여러 가지 처치를 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좀 많이 안 아프거나 안 아픈 상태로 그 치료를 종료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프면서 좋아지느냐 아프지 않으면서 좋아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거는 참 아프지 않은 분들은 그 입장을 모르겠죠. 되게 불편하거든요, 무릎이. 근데 지금 보시는 이 방법이 뭐냐면 즉시로 통증을 많이 가라앉히고요. 또 그 상황에 따라 반복적인 치료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관리가 되면 통증 자체를 많이 못 느끼는 상태로
일정 기간, 소위 조직이 안정화되고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관절면에 좋은 여러 가지 처치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 기간 동안 꾸준히 관리하면서 어떤 전문의 어떤 그 어떤 처치도 같이 받고 하면은요, 관절 좋아지지, 아프지 않은 그 통증도 없지 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치료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고요. 결과를 좀 잠깐 좀 볼까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세요. 실제 있는 일이니까. 카메라를 들이밀어보니 여기에 다리만 쏘아봐. 자, 지금 여기가 말이 안 되네. 됐죠? 됐잖아.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플립 센싱이 다 돼서 지금 제가 따로 손 안 대도 감이 오시죠? 아까는 여기 이만큼 떴잖아요. 떴던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거 궁금하신 분은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단순한 눈속임의 치료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벌써 수천 건의 환자 치료 사례가 있습니다. 뭐, 저 역시, 저를 포함을 해서 아마 우리 그 공부하신 선생님들의 케이스까지 보면 벌써 수만 건이 이제 누적이 되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언론 매체에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게 급속도로 이게 막 홍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슬관절이 많이 아프시고, 또 현재 무릎을 쫙 폈을 때 만약에 엄마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엄마 앉아봐 해가지고요. 다리를 쭉 펴보게 하세요. 그래서 무릎 뒤쪽이 공간이 뜨는지 완전히 바닥에 닿는지 검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무릎이 쫙 안 펴지면요, 분명히 아파요. 그리고 계속 변형이 온단 말이에요. 변형이 오면 결국 나중에 인공관절로 가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그래요. 순서가. 근데 무릎이 잘 펴지고 앞다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통증 조절만 잘 되면요, 수술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하고 잘 버틸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통증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환자분은 당연히 이제 좋아진 상태로 치료를 다 했는데요. 나머지 영상은 여기 보시면 좌측 상단에 전기 도수 치료라고 써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전기 도수 치료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실시간 방송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슬관절 염이 있으신 분이 무릎이 다 펴지나 안 펴지나 확인하고, 안 펴질 경우에 주의하실 것, 그 다음에 이런 통증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